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많이 싸우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많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야, 나 지금 뭐 임대 지금 그 전세비가 2배 이상 올랐는데 나 계속 살겠다 하는 거고, 임대인은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 또는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겠다, 이제 직계 좀비석 조항 활용해가지고 계속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많이 싸우는데, 오늘 보니까 정확히, 근데 내가 싸울 때 뭐 싸움 붙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만약 거짓말이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가 들어갈 거예요 또는 내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해서 갱신 못 돼요 라고 해놓고 뭐 10억짜리가 20억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새롭게 이제 전세를 맞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이건 뭐 막 네이버 물건 보니까 네이버에 물건이 나와 있어. 그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막 걱정도 많고, 막 변호사 찾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제 오늘 또 역시 지하철 타고 사무실 오면서 신문 보는데 이런 기사가 떴죠. 이사비 플러스 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보니까는 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법원은 아니고 이제 조정위원회처럼 약간 법원 가기 전에 이렇게 말 그대로 조정인데, 거기 보니까는 300만 원 정도 주고 나가라고 한 사례들이 여기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분쟁 조정 사례집을 공개했는데 합친 비용은 16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집주인들은 조정위원회가 위 사례에서 집주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이사비, 에어컨 이전 설치,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세 가지 합한 비용이 16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한 100여만 원,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00여만 원 정도, 여기 보면 0.4를 적용해도 400만 원이다. 550만 원으로 합의가 가능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호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환호하면 결국은 세입자들은 환호 못하고 이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정확히 그러면은 뭐 160만 원만 주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550만 원이냐, 법의 기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갖고 친절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뭐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거 저도 뭐 어플로도 찾을 수 있으니까. 보면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 이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갈 거야 또는 우리 자식 아들 딸이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내가 들어갈 거야, 그 사유예요. 1항 8호의 사유로 갱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그러니까는 세입자가 나 2년 쿠폰 쓸 거야, 나 2년 더 살래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우리 엄마 아빠 들어갈 거야 또는 내가 들어갈 거야 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어. 그랬는데도 갱신 요구 거절 안 됐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언제예요? 2년이죠. 만약에 갱신 거절 안 돼, 내가 더 살래요, 그러면 그래 더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기간, 그게 2년이잖아요. 그 2년 전에, 그러니까는 뭐 예컨대 2년도 안 됐어, 예컨대 뭐 내가 들어간다고 해놓고 내보내고 나서 1년 만에 임대 새로 맞추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이제 꼼짝없이 네가 산다고 했으니까 살아라, 그 얘긴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축적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하라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다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임차인아, 우리 엄마가 들어갈 거야, 미안한데 나가줘 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야, 니네 엄마가 들어오는지 너가 들어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는 너 지금 10억짜리 지금 전세가 20억 돼 갖고 너 20억짜리 새롭게 전세 입자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못 믿겠어, 못 나가, 확실하게 너 입증해봐, 너가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임대인도 벙찌죠. 아니, 어떻게 확실하게 입증해? 내가 진짜 들어간다니까. 근데 미래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미래에 발생할 일을 내가 지금 어떻게 입증을 해?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 그러면 나는 뭘 믿고 나갔다가 뭐 복비 드리고 수리하고 나갔다가 만약에 너가 새로 임대차 맞춰도, 그럼 나는
너 왜 임대차 맞췄어? 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그럼 나 복비랑 이런 거 다 누가 보존해줘?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 내가 수리 싹 하고 들어가는데 수리 비용이 지금 2천만 원 드는데 2천만 원 어떡할 거야?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절 당시에 그러니까는 나 2년 더 살래요 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들어갈 거예요 거절 당시 그때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합의를 어느 정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의가 먼저인데 합의가 안 되면 이 세 개 중에 큰 거로 돈 물어주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러면 합의가 뭔 얘기예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합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예요. 야 나 너네 엄마가 들어오는 거 못 믿겠어. 임대인은 야 나 미래에 우리 엄마가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입증해? 나도 답답해. 그럼 임차인이 야 그러면 너 만약에 너네 엄마 안 들어오고 네이버에다가 너 이 물건 올려서 20억 전세입자 새로 구하면 그러면 그때 너 나한테 1억 원 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 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들어갈 거야 나가줘 라고 거절할 때 아 그러면 나 못 믿겠으니까 만약에 너네 엄마가 안 들어오고 너 새롭게 임차인 맞추면 나한테 너 1억 줘. 그때 손해배상액 예정을 1억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임차인한테는 협상권이 있잖아요.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 나 못 믿겠어. 믿어. 아 나 못 믿겠어. 믿어. 아 나 못 믿으니까 안 나갈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 범죄가 아니거든요. 경찰이 신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법원 가서 막 변호사 비용 들여서 막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러면 너 나한테 네가 그렇게 사실이면 손해배상액 예정을 합의해달라. 만약에 거짓말일 경우에 예컨대 1,00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라는 거고 만약에 합의가 안 돼. 그런 합의 안 하고 그냥 나갔어. 그러니까 합의를 꼭 하자고 하세요. 임차인들은. 정말 당신 말이 진실이면 나 이거 나가면 당신 나한테 1,000만 원 줘라. 거짓말이면 당신 말이 거짓말이면 1,000만 원 줘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안 하죠.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꼭 이거 알려주세요. 주변에. 하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면 좋은데 손해배상 예정 합의가 안 됐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대요. 1, 2, 3 중에 큰 금액으로 한대요. 그게 이거예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예컨대 지금 전세 10억이야. 근데 전세 20억, 10억짜리가 20억 된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용산에 있는데 1년 전에만 해도 12억 하던 게 지금 23억 가거든요. 진짜 그래요. 1년은 아니구나. 1년은 오바고 한 1년 4개월? 1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12억 하던 집이 지금 23억에 나가거든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갱신권 행사 못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한번 제가 자세히 읽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액 보증금 있는 경우 이게 전세죠. 전세는 뭐 7조 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금액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세가 만약에 10억에서 20억이 됐어. 근데 10억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엄마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래. 근데 나갔어. 그래서 나간다고 해서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거 있는 줄 모르고 낸 나갔어. 나가고 났는데 집주인이 네이버에 올려서 20억에 맞췄어. 임차인을. 그런 경우에 황당하죠. 아씨 근데 뭐예요 지금 인터넷 보니까 뭐 이사비 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이렇게 돼. 환호한대요 집주인들이. 그러면서 막 그 조정 사례에서 막 160만 원, 막 350만 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사실인가? 그럼 나 이거 괜히 뭐 해봤자 뭐 이거 뭐야? 아유 이거 효과도 없네. 그러실 게 아니라니까요. 법을 보셔야죠.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금액으로 한대. 큰 금액 중 뭐? 1, 2, 3 세 개 중에 큰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대요. 16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그럼 1, 2, 3호가 얼마인가 보자고요.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블러블러 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갱신 거절 당시에 월 차임 우린 전세를 예로 들잖아요. 전세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전세는 그 보증금을 7조의 이익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이 말이 어려서 그렇지 7조의 2에 들어가 보면 3%예요. 3%. 여기 보면은 뭐 기준금리 플러스 2% 하라고 그랬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1%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3% 생각하시면 돼요. 3%. 3%다. 그러면 3%에 3개월분이 해당한대요. 보면 10억에서 20억 했어요. 그럼 10억에 3%면 금액이 나오죠? 10억에 3%. 10억에 3%면 얼마지? 이거 맞나 계산이? 잠깐만요. 10억에 곱하기 0.03
나누기 12 하면 250만 원이야. 10억에 3%면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12개월 하면 250만 원이 맞아요? 그럼 이제 250만 원이 3%인데 그거의 3개월분이라는 거예요.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갱신 거절 당시 10억이었잖아요, 지금은. 갱신 거절 당시는 내가 10억 했었잖아요.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이 250만 원의 3개월치. 그럼 얼마예요? 750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3%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750만 원. 그러면 아니 뭐 이거 아까 뭐 집주인이 환호할 만하네. 집주인이 이거 뭐 환호하는 거랑 별 차이도 없네. 천만에요. 왜 천만에요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 다음 갖고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대요. 1호는 얼마야? 750만 원이야. 1호는. 그럼 2호 한번 알아볼까요? 2호? 2호는 뭔가 볼까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액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액. 갱신 거절 당시 우리 전세 10억에 있죠? 제3자에게 임대 왜? 20억 올랐으니까. 그 차액의 2년분. 와, 이거 왠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갱신 거절 당시 10억이 월차임액이 250이었죠. 근데 지금 20억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월차임액은 전세 20억에 대한 월차임액은 5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차액의 24개월이죠. 2년분이니까 여기 되죠. 2년분이라고. 얼마로 됐어요? 위에 거 2년분.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250만 원인데 2년분이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이때서부터 좀 할만해요. 그쵸? 6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6천만 원. 근데 큰 금액이니까 750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6천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6천만 원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때서부터는 임대인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야? 집주인 환호하는 거. 집주인 환호하는 거는 뭐예요? 환호한 집주인? 이사비 복비. 이건 여기 나와요. 여기 제가 써놨죠? 뭐냐면 3호에 보면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 제1항 8호 사유가 우리 엄마가 들어갈 거야 또는 내가 들어갈 거야 우리 아들 딸이 들어갈 거야가 1항 8호의 사유인데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게 복비랑 이사비예요. 이게 160만 원이고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 이게 제일 싸고 그 다음 싼 게 1호고 제일 비싼 게 2호예요. 2호. 월 2년분. 차액의 2년분. 이거 하면 얼마야? 6천만 원이에요. 전세 10억짜리 지금 갱신권 쓰거나 이제 옛날부터 살아갖고 10억인데 지금 20억 된 아파트들 있단 말이에요.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는. 그런 데들은 거짓말했다가 6천만 원 물어줘요. 6천만 원.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기사에서는 제일 싼 거 이 3호를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호하는 집주인들이 3호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헷갈리잖아요. 나는 뭐 환호를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법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 예를 들었고 이 750만 원짜리가 1호, 이 복비 이사비가 3호, 6천만 원짜리가 2호. 이게 2호.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서 가장 큰 금액, 다음 각호의 금액 중 1, 2, 3호, 각호 1호, 2호, 3호 중에 큰 금액 당연히 6천만 원.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로 보시면 아마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